별을 다 헤일 듯하다. 어떻게 세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충분히 의지를 가지면 별을 셀 수 있다.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윤동주 씨는 지금 선은 넘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방송하다 큰일 나겠어. 우리 과장창 청취자분 중에 별을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오늘 별 이야기 나온 김에 별을 사랑하는 청취자분들의 갈증을 해소해드리는 시간, 정말 흥미롭고 재밌는 시간 저희가 마련해 봤거든요. 바로 이어가 볼까요?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우리 주위에는 별들이 양떼처럼 말없이 평화로운 그들만의 운행을 계속하고 있었다. 나는 저 많은 별들 중에 가장 가냘프고 가장 빛나는 별이 그만 길을 잃고 내려와 내 어깨에 잠들어 있노라고 생각했다. 아, 너무 멋지다. 그렇죠. 네. 윤동주 시인의 별에는 밤, 그리고 알퐁스 도데의 소설 별의 한 대목인데 차례로 낭독을 해드렸습니다. 목소리로 먼저 만나보셨습니다만 오늘 게스트 과학 커뮤니케이터 황성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청취자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황성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아, 그럼요. 너무 기다리고 또 있었습니다. 유명하신 분이고 뭐 네, 저희가 네. 소개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요즘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데 오늘 저희가 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런 말을 했는지 항성과 별이 뭔 상관이야? 별 하면 예쁘잖아요. 그렇죠. 작은 별 하나가 내려와서 내 어깨에 기댔다. 야, 너무 작은 아름답지. 항성이 내려왔다. 오, 막 뜨거울 것 같아요, 벌써부터. 아니, 뭔가 우주적인 그 기운이 느껴지거든요. 이 네. 항성과 별 정의에 대해서 조금 말씀 부탁드립니다. 별은 항성이다. 라고 이제 학문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별 이꼴 항성이다 이렇게 그렇죠. 봐도 되는 라고 겁니까?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렇기는 한데 사실 별이라는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아까 낭만적이고 뭐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늘에 하늘에 빛을 떠 내는 있는, 거, 하늘에 반짝이는 거. 빛을 내는 거. 국립국어원에서 만들어낸 한국표준대사전에 보면은 네. 별이 정의가 돼 있어요. 성운 같은 것처럼. 그러니까 퍼지는 모양이 아닌 하늘에서 빛을 내는 천체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렇게 잠깐만. 따지면 성운은 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두웠잖아요. 지금처럼 인공 조명이라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너무 잘 보였겠죠. 성운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잘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 오리온 자리를 네네. 보면 오리온이 이러고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그런데 여기에 벨트가 있고 음. 작은 칼을 차고 있어요. 그게 그 사이에. 보여요. 별자리 아까 88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모든 별자리를 다 몰라요. 정말 알 수가 없는데 네. 오리온 자리는 딱 보면은 보면 알아. 활 들고 칼 차고 있다. 진짜 이러고 있어. 네. 근데 진짜 이게 벨트가 있고 있어요. 여기 칼을 차고 있다? 소태성 맞아요. 있는데 가운데가 별이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별이 아닌 거예요. 가운데가 별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건 성운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운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운은 뭔가 다른 거다. 그래서 성운을 별이라고 부르지는 않았고 하늘에서 반짝이게 빛을 내는 모든 천체를 별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네. 그렇게 따지면 되게 밝게 보이는 것들 중에 행성이 있거든요. 목성도 있고, 그쵸. 금성도 있고, 표준 국어 대사전의 의미로 따지면 그것들도 다 다 별인 거예요. 별인가요? 그렇죠, 반짝이니까. 다 별인 거예요. 그래서 제이님이, 레즈님이 알고 있는 별, 그다음에 독실님이 알고 있는 항성, 이거 둘 다 별을 의미하기는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가 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아까 전에 이제 윤동주의 별에는 밤으로 오프닝을 했는데 맞아요. 이 별에는 밤 시를 과학적으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조금 짚어보면은 뭐 과학적으로 조금 요거는 말이 안 된다. 요거는 굉장히 과학적이다. 이렇게 조금 체크를 해볼 수 있을까요? 감히 저는 궤도님하고 조금 달라서 그 궤도가 되게 잘하는 거거든요. 그게. 궤도님에 특화되어 있는 약간 이런 거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그렇지, 바라보기. 그렇지. 근데 이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야말로 메타포잖아요. 그쵸. 정말로 의미를 담아서. 그럼요. 아, 벌써부터 지금 까시는군요. 그쵸, 과학적으로 그쵸. 말이 안 아니 뭐 된다. 시적 허용까지는 저희도 당연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체크할 게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과학적으로 따지면은. 어디 한번 체크해 봅시다. 좋습니다. 네, 별 해는 밤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자, 여기서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을 속의 별들. 왜 뭐가 문제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때 우리가 별이
가장 잘 보이거든요. 생각보다. 왜냐면 여름에는 비 오는 날도 많고 그렇죠. 수증기도 많다 보니까 대기 중에 수증기도 많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 것들이 많은데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만큼 막 잡광이라고 그러죠. 이제 없어야 뒷공기가 되니까. 없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보였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하늘을 아무 근심 없이 올려다 봤는데 별을 다 헤일 듯하다. 어떻게 세겠습니까? 물론 과학적으로 셀 수는 있어요. 왜 우리 시위 집회하는 사람들 몇만 명이 참여했다. 이거 한 명 한 명 다. 근데 셀 수는 있잖아. 세는 거는 아닌데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일단 원래 눈에 보이는 별이 한 6,000개 정도 있다고 하죠. 쉽진 않아요. 이거 못 세요. 해다 보면 중복해 까먹습니다. 두 번째. 헤일 듯합니다. 저도 이 말입니다. 그렇지. 헤일 듯합니다라고 자기의 감정을 너무나 사랑해서 어. 마음이 불타는 듯합니다. 듯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헤일 듯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충분히 의지를 가지면 별을 셀 수 있다.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별을 셀 의지도 있고 어떻게 별을 세지라는 생각을 약간이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윤동주 씨는 지금 선은 넘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방송하다 큰일 나겠어.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못 해는 이유가 그럼요. 나오죠. 야, 말씀하신 게 맞네요. 그럼요.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여기서 또 문제가 있죠. 아침이 오기 때문에. 쉬 아침이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낮에, 여름에 아침이 쉬 옵니다. 새벽 5시만 되면은 해가 뜨죠. 해가 뜨죠. 맞아요. 근데 지금 언제라고 그랬죠?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가을에서 예, 겨울. 예. 아침이 쉬 오지 않아요. 진짜로. 윤동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여기서 별 하나에 왜 어머니는 두 번입니까? 왜냐?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는 지금 인물이 아닙니다. 이걸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까요? 별 하나의 어머니를 왜 불렀냐? 별은 삼성인가? 그치. 북두칠성의 마지막 그 국자 끝, 그 꼬리 끝에 두 번째 별을 미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원래는 4개인데 보이는 건 2개가 보여요. 네네네. 잘 보면은. 예전에는 고대 시대 때는 그걸 가지고 시력 테스트 했어요. 시력 테스트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윤동주 시인은 시력이 좋았던 거지. 저 그 별을 보고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를 한번 불렀는데 딱 보니까 옆에 또 있어 쌍성이야. 그래서 그러면은- 어머니 나의 어머니, 세상의 어머니. 그렇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근데 있던 거지. 동경은 동경하는 마음인가요? 아니면 도쿄를 얘기하는 건가요? 동경하는 마음이겠죠.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너무 아름다운 시 아닙니까?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다운 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여기가 또 마음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었군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요거는 왜 생기죠? 계절이 생기는 거예요. 사계절, 지구의 행성이 기울어진 상태로 자전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전이 아니라 공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공전하기 공전을 한다는 거는 행성이 그 별을 돌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별 자체에 계절이 생긴다? 나의 별에도 봄이 온다? 그렇지. 별에 봄이 올 정도로 따뜻해지면 우리 큰일 납니다. 혹시 은하의 중심을 기준으로 태양도 자전을 하는데 공전을 하죠. 공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로 와, 공전해서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하셨다고 윤동주 씨는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맞아요. 현명하시기도 하고. 모르는 겁니다. 알고 쓰셨을지. 또 그렇게까지 제가 직접 파악을 물어볼 수 하셨다면 이렇게. 윤동주 시인이 최고가 아니었나. 최고 아니었나. 자, 그러면 더 과학적인 이야기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리 요리 뽑고 빰빰. 빰빰 네. 저리 빠도 뭔가 생각이 났네. 둘리 하니까 또. 항성이 나오잖아요. 둘리. 그치. 왜냐면 둘리. 둘리가 무슨 별에서 왔어. 그지? 최근에 개봉한 거 얼음별 얼음별. 얼음별 대모험인가 대탐험인가. 대장. 그런데 진짜 최고입니다. 일단 저는 이제 항성님에게만 물어볼 수 있는 것이 둘리의 얼음별이 어디냐. 이건 있을 것 같아요. 얼음 있는 별은 뭐 얼음별에서 지금 지구까지 네. 이게 둘리가 올 수가 있는 것인가? 일단 이 단어 자체가 양립할 수가 없어요. 얼음, 별. 일단 얼음별이다. 항성에서는 일단 살 수가 없다. 그 생명체가 존재를 할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뜨거우니까 다 뭐 플라즈마고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하는데 원자가 뭉쳐지질 않는데 뭐 어떻게 존재를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음별은 분명히 차가운 무언가 위성이다.
그리고 아. 우리 태양계에도 보면은 아까 목성의 갈릴레오 위성들 말씀해 주셨죠. 네네. 보면은 유로파라든지 가니메데 막 이런 칼리스토 이런 데들은 다 얼음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스 탐사선이라고 거기를 탐사하러 갔어요. 그리고 토성의 엔셀라두스, 뭐 타이탄 이런 데들은 지구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야, 네. 그렇지만 표면은 얼어 있어요. 하지만 그 밑에 바다에는 뭔가 생명체가 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 엔셀라두스나 유로파 같은 데는 물을 뿜어낸단 말이에요. 우주 공간에. 그때 탈출이 된 거지. 같이 뿜어져서 같이 뿜어냈는데 거기에 소행성에 이제 그 물이 닿은 거죠. 마침 타고 온 거죠. 그럼 뭐 해성 같은 게 해성 같은 거예요. 올라타고 올라타고. 근데 그런 거 본 것 같아, 그 장면을. 우리 오늘 이거 방송 나갈 수 있어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계속 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별이 반짝이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 밝기가 변하거나 뭐 물론 그런 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거기에 있다고 했을 때 별이 반짝반짝 거린다. 이거는 다 공기 우리가 갖고 있는 대기의 영향인 거거든요. 흐물흐물게 아지랑이처럼. 아지랑이처럼. 그럼 다만 그냥 혼자 빛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반짝반짝이 아니고 반짝반짝은 정멸이 아니고 정등이다. 반짝반짝은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 우리한테 그렇게 보일 뿐. 그렇죠. 그러면 애초에 이 별이 빛나는 원리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요거를 설명을 하려면 별이 어떻게 탄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거기에 첫 번째로 이미지가 공개될 때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어요. 그 카리나 성운이라고 용골자리 성운이라고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아름다울 것 같네요. 카리나. 산맥 같이 되어 있던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사진이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성운이에요. 성운이라고 하는 것은 별성자의 구름문자. 그래서 별구름인데 별구름 속에서 별이 태어나는 거예요. 어머, 아름다워. 시적인 표현 같아요. 별이 태어나서 태어난대. 별이 태어났어. 이거를 미세먼지로 비유를 하면은 지저분하다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내가 낭만적인데. 그런 느낌이기는 하지만 그런 미세먼지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 근데 그게 이제 빛을 받아가지고 반짝이는 거거든요. 이런 말하기는 좀 그런데 중국의 베이징 같은데 그 미세먼지가 심할 때 한번 갔던 적이 있었어요. 네온 사인이 빛나잖아요. 온 하늘이 다 빛나요. 그 반사되고, 산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먼지들이 모여서 씨앗이 되면은 중력이 생길 거고 그 중력 주위로 별들이 점점 뭉쳐지면서 먼지들이 압력이 높아질 거예요. 우리 사람이 막 이렇게 좁은 공간에 모여 있으면 막 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분자들이 수소 분자들이 원자들이 뭉쳐지면은 엄청나게 압력이 세지고 너무 밀착시키니까 붙지 말아야 할 것들이 이제 붙게 되면서 핵융합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핵융합이 시작이 되면서 핵융합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 그 에너지가 열에너지, 비대던지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빛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성이라는 정의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다.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사실 이 책에도 요 관련된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 지금 전문가가 이렇게 말로 설명해 주신 것과 이 책에 또 이렇게 눈높이에 맞게 좀 쉽게 이렇게 풀어져 있는 내용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요 보도록 글귀를 읽어볼까요? 네. 분자구름 한가운데 그곳에서 회전이 시작됐지. 빙빙 도는 한가운데 그곳으로 물질들이 끌려와 서로 부딪히고 단단히 뭉치더니 온도가 오르고 또 올라서 핵융합이 시작됐어. 무대 위에서 쿵쿵 뛰는 뜨거운 심장처럼 잘한다. 그렇게 별이 탄생했지. 이 책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요거는 저자가 6분이나 돼요. 맞아요. 이탈리아의 여성 천문학자분 6분이 이제 모여서 쓰신 책인데 이게 지금 딱 보시는 것처럼 어린 친구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안에 살짝 보여드리면 일러스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글이 적어요. 읽을 때 좀 편하게 재밌게 좀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굉장히 전문적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항성님처럼 이제 어린 친구들이 꿈을 키우기에도 너무 좋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으로 입문하기에 너무 좋은 그런 도서관이에요. 저도 아까 와서 살짝 이렇게 훑어봤는데 내용들도 정말 알차게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별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행성에 대한 이야기들 우주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되게 자세히 그렇지만 너무 어렵지 않게 잘 풀어놨더라고요. 지금 별이 태어나서 어떻게 빛을 내는지 건강하게 얼마나 쑥쑥 자라는지까지 봤어요. 너무 뭔가 기특하죠. 너무 신기해. 신비로워요. 근데 이 별도 결국에는 수명이 있어서 죽지 않을까. 그것도 이상해. 탄생이 있으면 죽음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죽죠? 기본적으로 죽죠.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별의 죽음은
다양해요. 별이 죽는 그 순간을 관측할 수도 있고 네. 별의 시체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별의 시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중성자별이라든지 블랙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무거운 별들이 죽고 나서 남은 시체들이 바로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 살았다의 정의가 그러면 핵융합을 한다군요. 그렇죠. 핵융합이 끝나면 이제 죽었다고 하는 네. 거고. 핵융합이 끝나고 죽는 그 순간을 우리가 초신성, 엄청나게 밝은 빛과 에너지를 내면서 그 은하 전체와 맞먹을 정도의 에너지를 내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 태양과 같은 수준의 별이 아니고 태양보다 적어도 한 10배 이상 정도 되는 그렇게 큰? 그렇게 큰 정도의 별이 폭발을 해야만 마지막 순간에 그 정도의 빛을 내요. 그래서 M101이라고 네. 핀휠 갤럭시라고 그래서 바람개비 은하라고 유명한 은하가 있어요. 최근에 거기서 초신성이 일어났어요. 오, 야, 그래서- 최근이에요? 완전 최근이에요. 한 달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최신 뉴스. 네. 그러니까 은하 하나의 밝기와 거의 맞먹는 수준의 그 밝기를 그러면 내요. 무조건 관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무조건 관측이 되죠. 어떻게 관측하셨나요? 제가 직접 관측하지는 않고 관측을 잘하는 사람이 하면 돼요. 지금 되게 정말 흥미로운 말씀하셨는데 관측은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고 분석은 다른 사람이 하면 된다.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예 중에 하나가 관측을 잘하는 티코 브라헤와 그 아래에서 분석을 잘하는 케플러의 그렇죠. 일화가 있습니다. 1572년 11월에 특이한 별을 하나 발견을 해요. 이때 카시오페아 자리에 전에는 보지 못했던 빛나는 별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갑자기 새로운 별이 나왔구나. 신성이다. 이름을 붙인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새로운 별이니까 신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별이 죽기 직전에 갑자기 빵 하고 터지면서 빛날 수 있다라고 아까 우리 말씀하셨잖아요. 항성님이 설명하신 그 초신성이었던 거고 초신성은 이름이 초신성 슈퍼노바처럼 그쵸? 느껴지지만 사실은 별이 죽는 순간에 그러니까 그 하면서 순간에 대폭발을 보고서 저기 별이 새로운 못 보던 별이 있네. 그렇게 해서 신성이다라는 이제 엄청나게 밝은 별이 안 보이던 게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지금은 그러면 그때 이제 보이지 않는 처음으로 거죠. 초신성을 관측한 건가요? 아니 그 전에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되게 유명했고 금성 정도로 밝았다는 거, 혹은 막 기록을 보면 막 낮에도 보이는 경우도 있고 했었거든요. 아 근데 진짜 우리가 항성님을 모시고 항성의 생애를 알아봤어요. 별이 태어나는 것도 사실 과학적으로 얘기했는데 너무 낭만적이었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과장창 별을 너무 사랑해서 네. 천문학을 전공한 우리 전문가 항성님 모시고 이렇게 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말 어렸을 때 얼마나 책을 보는 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을 했고 끝없는 우주 이야기. 만약에 과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더라도 뻔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저는 잘 써 저도 있어요. 읽고 싶어요. 안에 내용이 그럼요. 진짜 전문적이야. 뭐 우주에 관심이 있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입문용으로 읽어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과학으로 장난치는 그날까지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과장창 파이팅!